지금보다 더 많은 마리수의 뱅에돔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분명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쪽과 이쪽의 낚시 차이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낚시 방법과 뱅에돔의 씨알 면에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기본 채비에서 변형해 나가는 것이죠. 본인이 생각한 대로 착착 챔질이 가능한 마리수 재미를 볼 수 있는 것이 내만권 뱅에돔 낚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뱅에돔의 시대가 시작된다. 지난주 첫 시간은 뱅에돔 낚시의 기본 채비 구성에 대한 이야기로 1편이 마무리되었죠. 두 번째 이야기는 그 기본 채비로서 밑밥을 활용하며 실전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노대도 갯바입니다. 자, 먼저 갯바위에 딱 서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기본 채비, 여기서 이제 캐스팅을 하고 한 번, 두 번 던질 때마다 채비가 조금씩 바꿔 나갈 텐데요. 그 전에 제일 먼저 밑밥을 발밑 가까운데 우리가 한번 던져보죠.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발밑에 밑밥이 들어갈 때는 한 주걱, 그리고 약 2, 3m 좌로 한 주걱, 그리고 또 한 2, 3m 좌로 한 주걱. 이렇게 되면 들어간 밑밥과 밑밥이 섞이지도 않고 잡어의 움직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우, 잡어가 많다. 막 떠오르지는 않는데 한 3m권 속에 잡어가 제법 움직이네요. 복어는 거의 상천까지 떠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낚시 시작은 지금처럼 발밑에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잡어용 밑밥이 들어가면서 잡어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가까이 잡기보다는 한 20m 정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상황을 보는 저의 판단이죠. 자, 한 번, 두 번, 또 어느 정도 일정 간격으로 조금 더 먼 곳으로 한 주걱이 들어가면 순서대로 들어간 만큼 잡어들이 그 밑밥에 순서대로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그럼 전 이 상에서는 저 반대쪽으로 캐스팅을 하게 되겠죠. 자, 20m 정도의 채비가 들어갔고, 던진 채비가 바늘부터 서서히 정렬될 수 있도록 줄을 갑자기 풀어주지 말고 줄을 일자로 만들어서 오히려 숲을 열고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늘이 떨어질 때까지 물속에서 각을 그릴 때까지는 밑채비가 하강하지 않겠죠. 줄을 잡고 있으니까. 한 45도 정도 채비를 그렸다고 생각할 때 잡고 있던 줄을 조금씩 놔주면서 채비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저조동 채비의 기본이고, 특히 미세한 입질을 볼 수도 있는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채비를 내리기 위해 할 때 기본입니다. 기본. 캐스팅 후에 그냥 줄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바늘과 찌멈춘 고무 전체가 이렇게 각을 그리지 못하고 그냥 수평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봉돌을 달아버리면 봉돌이 바늘을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걷어서 캐스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캐스팅이 시작됐는데요. 조금 중요한 이야기라서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못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제가 서 있는 갯바위는 저는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각도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여기서 이렇게 찍어 주시고 있죠. 자, 제가 밑밥이 3숟가락이 들어간 게 발 밑에 하나, 둘, 셋, 이렇게 1점, 2점, 3점을 순서대로 밑밥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정면으로 약 20m 정도 되는 이곳이 공략 지점이었는데요. 제가 공략하고자 하는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밑밥을 놓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놓고 채비와 밑밥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만 포인트에 밑밥이 한번 들어가고 나서 또 잡어가 달려나갈 것을 걱정해서 한 번 더 밑밥이 들어간데도 같은 순서대로 1, 2, 3의 순서대로 밑밥을 놓는 것이죠. 자, 반대로 여기 놓아버리면 조금이라도 제가 공략하는 포인트에 멀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밑밥을 놓고 공략을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쪽 지점을 공략하게 된다면 밑밥은 반대로 1점, 발 밑에서 1점, 2점, 3점을 놓게 되는 상황이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낚시에서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아주 기본 뱅에돔 낚시의 밑밥 투척, 잡어용 밑밥 투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이야기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캐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적당하게 발 밑에 하나, 3m 옆에 둘, 조금 먼 데까지 3번 밑밥이 들어가고, 잡어를 살피면서, 자, 이제 금방 붙네요. 잡어를 살피면서 크리에 들어갑니다. 자, 아주 밑밥에 반응하는 상황이 절정일 때 저는 캐스팅이 들어가고, 자, 거의 찌를 보면서 한 주걱의 밑밥이 탁 들어가죠. 그리고 찌를 살짝 당겨서 밑밥이 떨어진 위치에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줄을 다시 일조로 맞춥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비가 각을 그릴 수 있도록 줄을 내리지 말고 잡고 있는 것이죠. 자, 밑밥보다는 아무리 목줄에 아무것도 달지 않고 가벼운 바늘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미끼가 먼저 내려가게 됩니다. 백연동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은 밑밥군보다 크릴이 앞에 있는 것보다 밑밥군 전체에서 약 3분의 1 지점, 밑에서 3분의 1 지점 정도의 미끼가 들어가는 것이 떠오르는 백연돔의 입질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줄을 미채비가 잘 내려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항상 백연돔 낚시는 줄을 잘 내리는 것보다 잘 잡아주는 것, 아주 적당하게 채비가 내려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캐스팅이 들어갔고, 처음에는 밑밥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첫 캐스팅에서는 발 밑에 들어가는 것은 밑밥 상에 따라 적당한 선을 유지하되, 포인트 들어가는 밑밥은 금방 한 주걱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다음 캐스팅을 걷어 드릴 때까지는 밑밥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면 지금 한 목줄이 정렬되고 엑스핀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한 5m 정도 제 미끼가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전체 수심대가 한 8m 정도 나오기 때문에 5m면 벌써 중층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죠. 자, 바닥 가까이 갈 때까지 머릿속으로 내 채비가 어디까지 가 있다는 것을 계산하면서 자, 이 정도면 한 6m 가까이 들어갔을 텐데요. 던진 채비를 언제 걷어들이느냐,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체 8m에서 한 5, 6m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정도면 8m권 바닥에 있던 백연돔들도 미끼와 밑밥을 곧바로 보고 오리짓 한 번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자, 6, 7m권까지 들어가서 입질이 없다. 이때는 계속 기다리시지 말고 바로 채비를 걷어서, 우리의 쓰레기가 너무 많아. 곧바로 채비를 걷어서 조금 전 발 밑에 밑밥이 들어갔을, 잡어용 밑밥이 들어갔던 상황부터 캐스팅해서 기다리는 상황까지를 사이클을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 그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멀리 있던 백연돔들이 한 마리씩 이제 붙기 시작할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사이클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밑밥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밑밥이 먼저 들어가는 것과 캐스팅을 먼저 하고 밑밥을 넣는 것과 본인 채비 운영으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죠. 조금 먼 곳을 공략하기 때문에 밑밥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반대적으로 캐스팅을 거기다가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는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멀리 공략할 때는 캐스팅을 먼저 한 다음에 곧바로 밑밥을 한 숟가락 넣고, 자, 찌보다 약간 앞에 떨어진 상황을 채비를 당겨서 맞춘 다음 채비 내림을 시작합니다. 자, 잡어가 지금 현재로서는 캐스팅 후에 곧바로 또 발 밑에 들어가야 될 만큼의 잡어 상황은 아닌데요. 여기서 잡어가 조금 더 많아지면은
잡어 밑밥이 들어가고 캐스팅이 들어간 다음에 또 곧바로 다시 한번 잡어 밑밥이 들어가야 되는 그 패턴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자, 현재에서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자, 이제 엑스핀이 G에서 살짝 떨어져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저 상태가 되면 목줄 3m가 수면에 떨어졌다가 한 45도 정도 각을 그리는 거죠. 당기는 부하가 엑스핀에 전달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주 좋은 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엑스핀이 아직은 보이는데요. 자, 물 속에 거의 1m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좋은 입질이 된다면 저런 시기에 이제 백연돔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거의 바닥권 가까이 바늘이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죠. 자, 두 번의 캐스팅이 됐는데요. 세 번째 캐스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밑밥 운용을 달리합니다. 자, 캐스팅을 하고 걷어들일 때마다 달려있는 미끼를 살펴야 되는 것은 백연돔 낚시의 기본 중에 또 기본인데, 잡어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제가 달았던 미끼가 그대로 운영을 갖춰서 들어옵니다. 자, 그럴 때는 발밑에 들어가는 밑밥은 그대로 가면서 두 번 이후 세 번째 캐스팅부터는 포인트에 한 번 들어갔던 밑밥의 양을, 자, 이번에는 자, 잘 들어갔죠. 두 번으로 포인트 밑밥 수를 올리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잘 들어갔어. 자, 그렇게 해놓고 똑같이 입질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연돔 낚시는 말이죠. 낚시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 캐스팅을 하고 세 번 입질을 기다려보고 백연돔이 물지 않을 때는 채비 운용이든 밑밥 운용이든 채비 구성이든 뭐든지 하나는 손을 봐야 됩니다. 원칙을 세운다면 세 번 캐스팅에 백연돔이 물지 않는다면 어딘가에 변화를 주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뭘 했나요? 저는 밑밥에 변화를 줬습니다. 가까운데 밑밥이 들어가고 멀리 포인트에는 한 번에 밑밥이 들어갔던 것을 이제 두 번으로 올렸습니다. 잡어 상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두 번으로 올렸는데요. 자, 요렇게 또 세 번의 캐스팅이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입질을 받지 않는다면, 입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 캐스팅, 일곱 번째 캐스팅부터는 저는 밑밥을 앞에 세 번 들어갔던 것을 포인트에도 한 숟가락 더 주게 됩니다. 잡어 상황이 괜찮다면 말이죠. 자, 그때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조가 잘 지켜지고 있을 때는 제가 지금 줄을 드는 것은 밑에 부유물들 때문에 줄을 살짝 드는데요. 이 백연돔 낚시에서는 견제라는 것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입질을 유도하기 위한 견제가 아니고 본인의 미끼 자리를 맞추기 위한 견제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견제로 낚는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건 감성돔 낚시. 감성돔이라는 어종은 뭔가 튀는 놈, 이상한 놈, 아파 보이는 놈, 이런 놈을 공격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 놈이고, 백연돔은 그렇지 않죠. 겁이 많고 예민한 어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과 가장 잘 어우러질 때 이물감 없이 입질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밑밥과 적당하고 유연한 동조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바닥층까지 내려갔는데요. 채비를 더 두고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포인트에는 두 번이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캐스팅인데요. 이 정도 밑밥이 들어갔으면 자, 주변에 백연돔이 있다면 입질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요. 자, 세 번은 포인트에 한 번씩의 밑밥이 들어갔고
4번, 5, 6번째 캐스팅에서는 포인트에 2번씩의 밑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백년돔이 있다면 입질이 들어올 타이밍인데요. 입질 같은데요. 자, 뱅에돔은 뱅에돔인데 한 20cm 조금 넘기는 철뱅에돔입니다. 올 시즌 뱅에돔 낚시를 시작하고 처음 만나게 되는 뱅에돔인데 씨알은 잘지만 2016년에 봄 시즌을 알리는 뱅에돔 입질이네요. 자, 가거라. 자, 6번째 캐스팅에 뱅에돔 입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번은 포인트에 1번씩의 밑밥이 들어갔죠. 그 다음 2번째, 3번 포인트에 2번의 밑밥이 들어갔는데 첫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바로 밑밥을 줄이기보다는 몇 번의 입질을 더 유도해 봐야 되죠. 이게 그냥 한 마리, 한 마리가 물었을 수도 있고 포인트에 집어가 되기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과 똑같이 포인트에는 2번의 밑밥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2번, 그리고 채비를 약간 당겨서 동조를 시키고 자, 입질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줄이 45도 정도 미채비가 가를 그릴 때까지는 줄을 방출하지 않고 있다가 X핀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줄을 풀어주게 될 텐데요. 자, 약 3m권에서 입질을 했던 것 같은데 전체 8m 주시면서 이번에는 자, 약 1m권 정도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왔어. 자, 얘도 뱅에돔이긴 합니다만 씨알이 너무 자네요. 아직 조금 전에 낚였던 놈과 비슷한 씨알입니다. 자, 2번째 연달아서 입질을 받게 되는데 자, 완전히 뱅에돔이 집어댔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섣부른 감이 있고요. 한 번만 더 연달아서 입질이 들어온다면 잔씨알의 뱅에돔이지만 밑밥에 어느 정도 집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지금 미끼는 밑밥으로 사용하는 크릴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머리도 떼고 꼬리도 뗀 몸통만 살짝 끼웠습니다. 있는 크릴들 중에서는 비교적 작은 씨알의 크릴을 사용을 하는데 자,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캐스팅 이후에는 포인트에는 2주걱이 들어갑니다. 자, 거의 제로 쿠션이 보이는 상황에서 45도 정도로 미채비가 꺾였을 때 입질 받는 층이 전체 6에서 8m 수심대에서 상층 한 2m에서 3m 사이에서 2번 다 입질이 들어왔는데요. 이번까지 똑같이 자,
또 들어오죠. 또 들어왔어. 그렇지. 자, 이 정도면 밑밥이 확실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캐스팅부터는 자, 조금 시간이 나는데요. 25는 되겠습니다. 다음 캐스팅부터는 변화를 한번 줘야 되겠죠. 자, 요거는 으쌰. 오, 25cm를 조금 넘기네요. 30cm 가까운 뱅에돔입니다. 자, 여섯 번째 두 번의 포인트에 밑밥이 들어갈 때부터 세 마리째 연달아 입질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방법의 변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오늘 낚게 되는 뱅에돔은 전부 다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집어가 됐다고 생각하고 포인트에 한 숟가락만 밑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입질이 붙는다면, 자, 이번에 제가 준 변화는 세 마리가 연속 나오면서 포인트에 몇 마리의 뱅에돔이 집어가 됐다고 생각하고 밑밥이 양을 줄여서 오히려 더 경쟁 심리를 일으켜서 빠르고 시원한 입질을 받기를 유도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뱅에돔을 제 생각대로 입질이 붙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입질보다 조금 더 시원하고 조금 더 빠른 입질이 닿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제 생각대로면 말이죠. 자, 한번 봅시다. 자, 한 2m에서 3m 사이 입질을 받았는데 지금 약 1m 청을 지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그렇지. 자, 들어옵니다. 그렇지. 밑밥을 한 숟가락으로 줄이니까 확실히 빠른 입질이 들어오죠. 이 패턴이 이어지면 캐스팅 한 번에 한 마리씩은 계속 물 것 같은데요. 10여 마리의 뱅에돔이 나왔던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연결하겠습니다.